좋다 하던 하이닉스보다 안 좋다 하던 삼성전자가 개선될 여지는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좀 좋게 보는 거고, 하반기는 확실히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좀 빠져서 25만 원대만 온다라면 좀 좋은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자, 부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일단 오늘 시장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운명도 조금 달라지는 시작점인지 아니면 모멘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여쭤보고 바이오도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 일단 점검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네. 요새는 사실 아까 저 들어오자마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부장님 늘 오실 때마다 뭔가 에너지틱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채널 뭐 한 10번 정도 오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피곤해 보인다며. 뭔가 어두운 기운이 들어오는 까만 옷을 입어서 그런가? 네. 피곤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요새 뭔데요? 시장이 피곤해요. 원래 지수 올라서 좋잖아요, 지금. 그죠? 지수는 올라서 좋은데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 피곤해요. 왜냐면 이게 지수가 오른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다 보니까 뭔가 좀 잘못 사면 나는 계속 고점에 물려있고 다른 것들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가야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죠. 그렇다고 또 이게 막 올라오는 섹터의 종목을 갖고 있어도 팔 수가 없어. 네. 다 옛날에 물린 사람들 것만 올라오는 거고, 새로 산 사람들은 또 요새 또 다시 또 다 물려있어요. 지주회사에 가서 물려있고, 페이에 가서 물려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바이오 다 올라와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바이오나 반도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그래도 해피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닉스 쪽 같은 쪽 갖고 있으면 또 피곤해. 또 삼성전자 쪽들 갖고 있었으면 그동안 너무 피곤했는데 오늘 살짝 조금 기지개? 뭐 이런 느낌인데, 양쪽 시장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를 해봐 드린다라면은 뭐 물론 미국 시장 너무 잘 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계속 이끌어주면서 잘 가고 있고, 오늘 또 TSMC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고, 그래서 반도체 쪽 너무 좋은데 그동안 반도체 쪽을 너무 못 가다 보니까 하이닉스만 가고 너무 못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피곤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흐름은 이제 종목별로 또 그쪽도 그래요. 나쁘지가 않은데 가는 것만 가요, 그쪽도. 그런데다가 지금 뭐 CPI 어제 나오고 뭐 그제 나왔죠. 그래서 어제는 또 PPI 나오고 이러면서 좀 변동성 생겼는데, 트럼프는 파월을 자르네 마네 막 이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뭐 국채 금리도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또 환율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다시피 우리 시장도 환율이 또 올라오니까 또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불편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상승 추세인 건 맞지만 그쪽도 섹터별로 피곤함이 상당히 누적돼 있고, 코인 쪽은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또 오늘 코인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시장도 지금 지수는 뭐 3,200선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종목들은 서로 너무 막 이렇게 돌고 도는 뭐 카오스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비우스의 띠같이 맨날 나는 잘 걸어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자꾸 제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카오스 혼돈 아시죠? 되게 좀 혼돈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지수는 올라 있어도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시장이고, 우리 시장도 올랐지만 이거 좀 고민되네?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열정이 살짝 식으면서 냉정을 조금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 약간 그런 느낌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좀 어떻게 엇갈리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무죄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힘들었었죠.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을 잡고 쭉 이제 올라가면서 오늘 거래까지 붙었죠.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3일 동안 엄청 사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연기금도 지금 4일째 사고 있고, 오늘 투신도 엄청 샀어요. 개인들은 올라오니까 지금 3일째 계속 팔아지고 있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하이닉스 반대잖아요. 개인은 하이닉스 빠지니까 막 오늘 300만 주 엄청 샀잖아요. 반대로 외국인, 기관은 또 팔고 있잖아요. 사모펀드나 투신 이런 쪽도 다 팔고, 연기금도 팔고. 개인은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는 또 그 반대.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뭐 사실 하이닉스가 지금 HBM의 강자잖아요.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그동안 계속 고속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실적에서도 하이닉스를 제끼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라 나왔냐? 좋은 건 알겠는데 2026년 내년부터는 HBM에서 과다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경쟁으로 인해서 하이닉스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독점할 때까지 좋았는데 지금 뭐 네. 마이크론이니 삼성전자니 쭉쭉 치고 들어오니까 내년도에는 또 이제 경쟁이 좀 과다해지면서 하이닉스의 그런 독점적인 강세 이런 부분들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의견을 이제 내린 거죠. 중립 정도로 이제 내린 상황인데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반응을 오늘 강하게 했죠. 사실 하이닉스만 간 건 맞잖아요. 하이닉스만 갔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지수로 따지면 저 밑에 한 2,300대, 4,500대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전자 쪽으로 쏠림이 있었고 또 오늘 또 이재용 회장 또 이제 무죄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무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할 거다 그런 상태 속에서 또 지금 뭐 삼성전자 이제 10나노 수율이 안정됐다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HBM4 이쪽에서 좀 삼성전자가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반격을 준비하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선두 업체였던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쫓아온 거에 쫓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장 뷰가 더 좋아지게 개선이 되고 있고 또 특히 뭐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4천, 5천 가려면 삼성전자 없이 못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갈 것이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좀 그런 행보가 좀 두드러졌고 뭐 그룹사 흐름만 보더라도 오늘 삼성그룹주들 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그룹주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삼성중공업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오늘 삼성그룹주 중에서 좀 빠진 거는 삼성 SDS. 여기 약간 코인 관련주라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SK 쪽들은 뭐 SK 많이 빠지고 SK 하이닉스 많이 빠지고 SK 빠지고 SK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빠지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극명하게 갈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에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이제 최악을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 2,300에서부터 지금 3,200까지 오는 동안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만 가고 거의 나머지는 못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좀 반격을 어느 정도 하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뭐 폴더블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저 아까 점심시간에 가서 봤는데 제 거 이거 울트라거든요. 네. 이거보다 얇아요. 폴더인데 이거보다 얇고 훨씬 더 가볍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큰 거 썼때 손목터널 증후군 때문에 이걸 바꿨더니 이제 손가락 관절이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들었더니 그래서 이게 울트라가 좀 크죠? 네, 다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인데 이건 뭐예요? 제가 지금 플러스인가 울트라인가 헷갈리네요. 플러스. 그러네. 좀 작네요. 제 거보다. 네.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마련해서 이제 다시.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건 가볍고 되게 잘 나온 편이에요. 네. 그런데 또 내년에 이제 좀 애플도 이제 폴더폰 나오게 되니까 내년에 애플도 이제 폴더폰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서 최근에 뭐 파이넴텍이니 그다음에 캐치바텍이니 그다음에 덕선 네오록스니 이런 쪽,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폴더폰 관련주들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그 관련 벤더들 흐름이 오늘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반도체에서도 소부장 그동안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비전 이런 애들이 꽤 올랐었거든요. 최근에 뭐 물론 한미반도체 안 좋았었지만 일단 하이닉스 향들은 다 빠졌어요. ISC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대신에 오늘은 삼성 밴더 쪽들 뭐 YC라든지 삼성 밴더 쪽들 많이 올랐고 뭐 두산 테스나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코스닥 내에 있는 소부장들도 삼성 쪽에 반응하는 업체들이 많이 오르고 하이닉스 쪽에 영향을 받는 쪽들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과다 경쟁으로 나중에 내몰리면서 반도체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의 이익 모멘텀이 줄어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벤더들은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계속 공급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양 반도체 장비들, 뭐 소재들,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때 빠졌을 때 또 기회로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SK하이닉스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어느 정도나 빠진 건가요? 이렇게 8.78% 많이 빠졌죠.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죠. 왜냐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오르고 있었던 그렇게 추세였었는데, 그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추세로 따진다면 아직 추세상에는 있잖아요. 상승 추세상에는. 이게 상승 추세상에 있기는 해요. 이 밴드 안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밴드 이 중단부 지금 거의 이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로 봤을 때 여기 26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돼야지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한 26만 원대. 예, 이 정도 좀 지지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고점이 2번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면은 어느 정도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조금 다시
뭔가 하려면은 이번 실적에서랑 가이던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뭔가 좀 보여주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네. 다시 또 30만 원 부근을 좀 최대 저항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30만 원대를 최대 저항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26만 원대 정도를 뭐 지지선으로 생각해서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깨지지 않고 만약에 이 밴드 안에서 잘 움직이면 좀 그동안 요 60일선이 따라 올라오겠죠? 60일선이 따라 올라오면 좋고, 안 따라 올라오고 주가가 먼저 여기까지 찍으면 뭐 그때는 오히려 더 매수 찬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수급이 지금 많이 꼬였잖아요, 지금. 네. 많이 꼬였다기보다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쏟아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좀 되사서 주워 담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 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못 사신 분들은 30만 원 넘어갈 때는 와, 더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뭐 36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렸단 말이에요. 39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올렸었는데 또 빠지면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빠져서 25만 원대? 만 온다라면은 좀 좋은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26만 원 지지되면 더 좋겠지만 네, 만약에 빠진다라면 25만 원대에서는 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럼 이게 엇갈린 게 지금 이게 오늘 뭐 단기간에 끝날 일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이제 계속 삼성전자 이제 좀 좋아지고 하이닉스는 좀 이제 주춤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문제인 게 이게 반도체 하반기 좋을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오드 증권사에서는 반도체 생각보다 하반기 안 좋아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황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 업황이 주도적으로 얼마나 하반기에 치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이닉스 뭐 내년에 경기가 과다되면 어때? 그래도 어차피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고 제일 캐파가 크니까 뭐 계속 잘하면 되지.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더 기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번 관세 협상 그죠? 7월 말까지 잘 진행이 돼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제 수출 주력으로 하는 이런 반도체 자동차 쪽이 관세를 어느 정도 선에서 잘 막아내느냐. 요 부분이 실적 방어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LG전자처럼 가전도 있잖아요. 폰도 있고 다 웬만하면은 관세에 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들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물론 미국 내에 이제 공장에서 생산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보조금 때문에 옮겨간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수출주 자동차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7월 말에 관세 협상에서 범위 지금 이제 품목관세로 25%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거보다 좀 언더하게 잘 나온다라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우려했던 것보단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안 좋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어차피 생긴 거잖아요. 지금 유예받고 있는 부분이 현실화가 돼가지고서 풀리면 결국 하반기 실적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주들이 다 그러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에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7월 말에 관세 협상의 결과 이런 부분들이 3, 4분기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수출주 전반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 비중과 낮은 HBM 비중 문제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못 갔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래서 못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 받았으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할 거다. 그런 부분이랑 아까 말한 대로 그다음에 지금 뭐 10나노 수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HBM 쪽에서 일정 부분 대응이 좀 더 가능해졌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제 HBM 뭐 3보다는 이제 4 쪽으로 더 가면서 하이닉스를 좀 앞지르려고 하는 그런 대응? 그런 전략이 좀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서고 있는 건 맞지만 쫓아가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사실. 쫓기는 사람이 두려운 거지. 최근에는 그러니까 최악에서 그러니까 좋다 하던 하이닉스보다 안 좋다 하던 삼성전자가 개선될 여지는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좀 좋게 보는 거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는 확실히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최근에 좀 웃긴 게 저는 이제 LG전자가 이제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하겠다. 2028년에 그것도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하나비전이랑 한미반도체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웃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얘네들은 노냐. 그잖아요. LG전자 개발하는 동안 얘네들은 안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LG전자가 쇼시고 얘네들이 롱 아니겠냐 생각했는데 하이닉스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둘은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다시피 HBM 시장 쪽에서 삼성전자가 더 치고 나가려면 그 외에 장비주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하이닉스 향들이긴 했었지만 삼성전자도 뭐 삼성전자와 연관고리를 좀 찾기 위해서 또 HBM 쪽에서 뭔가 좀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면은
뭐 이거는 약간 좀 너무 앞서갔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미반도체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예전에는 한미반도체도 삼성이랑 거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지고 다시 하이닉스랑 계속 거래를 해서 하이닉스를 키웠잖아요. 뭐 물론 같이 큰 거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또 하이닉스가 또 이제 하나 비전 거를 갖다 쓰니까 또 한미반도체가 열받아서 뭐 AS 기사 빼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한미반도체는 또 이제 마이크론으로도 들어가고 그 외 유럽으로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삼성전자가 또 한미랑도 야 우리 한번 같이 볼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장비사들한테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부분, HBM 장비 쪽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벤더 쪽들은 좀 생기지 않겠나.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뉴스가 같이 터졌던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그리고 이재명 이제 회장의 무죄인데 어느 게 이제 더 주가 상승에는 좀 더 큰 뉴스였을까요? 하이닉스였겠죠? 아,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왜냐면 하이닉스가 경쟁 과다로 인해서 내년부터 뭐 반도체 가격이 빠지면 지금까지 이제 고수익을 못 누릴 거다 이런 느낌. 근데 사실 그거는 삼성전자한테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여쭤보려고. 삼성전자한테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못 누릴 텐데 삼성전자 HBM은 뭐 엔비디아에 나중에 납품을 제대로 한다 해도 주가 상승이 뭐 이제 막 대박이 나면서 터질 것인가는 그쵸. 이제 때를 놓친 게 아닌가. 그렇지. 약간 뒤쫓아가다 보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런 시장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10개 갖고 있던 애가 2개, 3개 뺏기는 거. 이 부분을 안 좋게 보는 거고 한 개도 못 하던 애가 2개, 3개가 생겼다는 거. 네.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코인 관련주도 굉장히 빠졌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건데,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뭐 지역 앞에 스테이블 코인 정책가 맞물렸던 건데, 최근 실적 가면 현재 주가는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론 제한적이라는 여의도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영된 걸까요? 관련 종목도 어떤 것들이 빠진 거죠? 카카오페이가 그런 거에 직격탄을 맞고 많이 빠졌죠. 네. 한번 보실게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그 와중에 교환사채까지 발행해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14%. 네, 오늘 많이 빠졌죠. 단기로도 많이 빠졌죠. 고점 11만 4천 원인데 지금 5만 7천 원 됐어요. 딱 반토막? 정확하게 말하면 고점에서. 단기에 많이 올랐던 거죠. 그렇죠.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단기에 많이 올랐던 거죠. 여기서부터 치면 많이 여전히. 맞아요. 올라와 있다. 여전히 올라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맞아요. 이제 여기 물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저는 사실 이게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이퀄 원화랑 등가 방식이면 그냥 원화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편리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전할 때 환전 같은 수수료 이런 부분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느낌적인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그 가게에다가 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카드 결제사라든지 이제 피지사 이런 데를 안 거치고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이쪽들이 이제 발등이 붙들어진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피지사나 카드사나 뭐 은행이나 뭐 이런 쪽들 다 이제 코인 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죠. 늦으면은 이제 뺏긴다라는 심리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 주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잘 안 됐었잖아요. 일단 뭐 통과는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지니어스 법안 해가지고서 이제 뭐 코인 관련된 3법 그걸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었는데 아마 통과는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뭐 한국은행 총재도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다. 자본 유출이라든지 이게 쉬워질 수 있잖아요, 해외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뭐 약간 시장에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장중에 보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자기네는 오래 못한다. 뭐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생각해도 약간 조금 보완할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럼 미국에서 뭐 제2 정도 되는 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도 되는데 이쪽 CEO가 나 오래 못할 것 같아 그랬으니 이게 또 빨리빨리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트럼프는 또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미국에서 관련되는 뭐 서클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 이제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내 코인 관련주들 뭐 어제는 쿠콘 뭐 이런 종목들이 연관돼서 많이 올랐었고 오늘도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올랐던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간에 LG CNS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카카오페이도 많이 빠졌지만 이것도 뭐 만만치 않게 빠지긴 했어요. 근데 카카오페이에 비하면 좀 덜 빠졌죠. 네, 고점에서 한 5, 6% 정도 빠진 거죠. 근데 카카오페이는 정말로 고점에서는 반토막 났죠. 근데 일단은 카카오페이는 또 게다가 또 오늘 리포트까지 나왔어요. 단기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약간 고평가다. 네. 그런 리포트까지 나오다 보니까 엎친 데 덮쳐가지고서 오늘 교환사채까지 발행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페이 관련주도 뭐 네이버도 오늘 좀 빠지긴 했거든요. 그동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 SDS도 오늘 좀 빠지고 그러니까 약간 대형주 단에서는 LGCNS랑 카카오페이, 삼성 SDS 뭐 이런 애들이 좀 빠진 거죠. 네이버 이런 애들이. 그렇게 빠졌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뭐 교환사채 발행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리포트 빨도 받았는데 교환사채 발행하면서 주식수 늘어나니까 희석사태가 되는 거잖아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여기 한 5만 5천 원에서 여기 갭 있잖아요. 여기 조그만한 갭. 여기 좀 메꿔주는 식으로 만약에 5만 원을 깨진다면은 뭐 더 약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좋아했던 종목. 여기 보시잖아요. 수금도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오늘 200만 주 정도 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듣기로 저도 이거 여러분 제가 뭐 이거는 여의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기업에서 언급되는 기업들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근데 이제 여의도에서 뭔가 이게 뭐가 붙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가 됐다고 하던데 그치 우리나라 정부도 막 그런 식으로 정책을 피니까 이 테마 자체가 굉장히 좀 단기에 좀 꺼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코인 자체를 안 하니까 배가 아프니까. 저는 비트는 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진짜. 비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코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잖아요. 움직임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왜 할까? 스테이블 코인을 왜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뭔가 있겠죠. 아니 그냥 저희가 모르는. 아니 통화에 그냥 하나의 그런 거잖아요. 대체 투자 수단, 대체 통화잖아요. 대체 통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보내줄게 코인으로. 이거 네가 현금으로 바꿔서 써.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일단 백화점이랑 카드사에 있는 내 포인트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죠? 포인트도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현대카드에 그거 뭐지? M포인트. M포인트. 이것도 밖에서 쓸 수 있잖아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개념으로 따지면. 그죠? 개념은 비슷한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도 코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정권도 약간 코인 쪽에 약간 좀 더 우호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려고 그러고, 근데 뭐 하는 총재님도 약간 불편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고 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코인들 다 뭐 그죠?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 요새 도지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코인도 이런 것 같아요. 코인이라는 것은 금리가 내려가는 시장. 예전에 유동성이 엄청 풀리던 시장. 그때 좋았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NFT도 많이 좋았었고 코인 시장 좋았었던 이유가 돈이 막 무한대로 풀리니까 코인 시장으로 오는 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금보다도 뭐 돌멩이도 돈이라고 그러고 뭐 조개껍데기도 돈이라고 하고 이런 식이 돼버렸었잖아요 한동안. 그런 식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유동성이 이런 쪽으로 더 쏠리고 대체 화폐. 사실은 뭐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를 갖다가 더 글로벌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코인을 갖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이제 트럼프는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좀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뭐 다날도 그랬었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뭐 카카오페이도 그랬었고 뭔가 결제 기능이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뱅크들 뭐 이런 쪽들이 다 지금 너도 나도 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특허 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체 신용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업체, 그 기업의 신용도로 발행을 해야지 아무리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도 전혀 신용도가 없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를 구매하거나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사서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사는 거니까. 정말로 페이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조금 단기에 좀 버블이 좀 형성된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는 걸 좀 확인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